그런가 하면 이 쌍방울이 주가를 띄워서 북한과 소위 나눠 먹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소식을 띄운 후 주식이 뛰었어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거죠. 북한과 이익을 배분하려는 모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있어요. 북한의 리호남 2018년 12월 남측 인사와의 대화가 이 국정원 문건에 기록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상장회사를 통해서 북한 사업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게 좋겠다. 이게 검찰 시각은 이 상장회사가 쌍방울 계열사고 이익은 주가가 올라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냐 라는 국정원의 해석이 있다라는 보도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쌍방울 계열사가 2019년 대북 사업을 공언하면서 쌍방울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이익을 봤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해져서 대북 제재를 피해서 수익을 북측에 전달하는 방법도 논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북 제재가 있는데 어떻게 북한한테 돈을 줄까? 이거죠. 보도대로라면 국정원 역시 내부 문건이 등장하는데 북한 리호남이 남측 인사와의 대화 중에 땡땡 상품권을 매주 50억 원씩 한 달에 200억을 사고 싶다. 소식통은 북측이 한국 상품권을 중국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은 다 아는 얘기다. 깡! 상품권 깡을 쌍방울이 논의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고 의혹이 다른 수준 말씀드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검찰이 이 국정원 내부 문건에서 해석한 바는 이런 거다라는 보도인데, 김병민 의원님, 예. 정말 놀랄 노자 깜짝 놀랐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한다 그러고 지금 미사일 막 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기억들도 있고.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건 시점입니다. 그 날짜를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면 예. 2018년도 12월에 남측 인사와의 대화 기록이고 예. 2019년 1월 대북 사업을 공언하면서 주가가 상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8년도에 당시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에 평양 선언하면서 당시 대북에 관련된 평양 선언의 핵심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대북 사업에 대한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랑 관계 말 한마디에 막 주가가 흔들립니다. 마지막 대북 사업에 대한 주식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희망을 갖고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가는데 하노이를 가서 만날 때까지 마지막 기대감을 가졌지만 노딜로 귀결되면서 그때부터 대북 사업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죠. 어그러진 거죠. 그때가 2019년 2월 말 3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대북 사업을 공언하면서 30% 주가 한껏 부양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 이거를 미리 사전에 주가를 띄우기로 공모했다면 들어가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세력이 돈을 들어가서 여기 이득을 취하고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매우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때 그 직전에 막 주식 오르기 전에 사놨다가 사놨다가 야, 쌍방울이 북한이랑 광물 개발하는 데에서 30% 폭등했을 때 막 판 사람, 그리고 먹고 뺀 사람, 그 마지막 꼭대기에 야 북한이랑 뭘 하나 보다고 들어갔는데 그거 피해보죠.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되고 완전 다 망가져서 쌍방울 주가 보니까 지금 뭐 500원이 안 되던데요. 게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설수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M1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업 아닙니까? 게다가 그 돈을 마련해서 기사 읽기처럼 상품권으로 중국을 우회해서 깡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에 돈을 줬다면 그 돈 북한 관리들 소주머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라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정말 뭐라고도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근데 이게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연결고리로 나오게 되는 게 구속돼 있는 이화영 대표가 나오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 대표가 경기도의 부지사로 갈 때 기존에 있었던 명칭을 평화부지사로까지 바꿔요. 그리고 이런 대북 교류 사업들을 같이 경기도와 북한까지 가져가면서 그 중간에 쌍방울이 껴있는 거고. 그럼 이재명 대표는 내 밑에 있는 부지사가 이렇게 다 연루돼 있는데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공범이고 이런 얘기 맨날 민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슬슬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것 같은데 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껴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쌍방울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접점에 선을 맞으면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는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국가의 이익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쌍방울 주식 샀던 선한 주식 투자자들은 분명히 큰 피해를 봤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 피본 돈을 자기네들과 북한이 상품권 꽝으로 나누려 했다? 아, 근데 그 중심에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었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보도 내용이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의심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내용만 보면은 이거 큰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수사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해당 내용이 나온 것 사실 잘못된 내용만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잘못된 부분만 앞뒤 다 자르고 또 검찰이 흘려서 언론 보도로 나오게 했다면 이건 앞뒤 맥락을 다 봐야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했던 대북 사업들이 어느 맥락과 어느 측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만 보면은 뭐 주가가 관련돼 있고 이거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상품권 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북과 뭐 배분을 나눈다라고 했다면 이건 큰 문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 전까지는 예단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거 잘하는 사람이 검사 중에 윤석열 사단 중에 한 분이 그 합수단이 있었다가 그때 폐지됐었잖아요. 추미애 장관 때. 아, 네, 남부지검에. 그래서 네. 지금 그 이번에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요거 수사하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쌍방울 주가 그럼요. 한국 폭락했을 때 그 사이에. 네, 방금 김병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런 거는 돈을 따라가라. Follow the money.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멋진 말. 예, 그래서 이제 뭐 돈의 흐름을 잘 보고 거기서 누가 이득을 취했고 그 이득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본다면은 결국 거기서 이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액세스 할 생각합니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죠. 쉽게 잡을 수 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예. 그거 들여다보려고 미국 간 거 아닌가? 한종 장관이. 네.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이런 수사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다 포진돼 있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